사람들이 블로그 상위 노출을 못하는 이유가 두 가지예요. 내가 잡을 수 있는 키워드를 고를지 모른다가 한 가지고, 다른 하나는 키워드는 알겠는데 글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몰라, 이게 다른 한 가지죠. 이 둘은 사실 각각 다른 영역입니다. 키워드는 기술적인 부분이고 글 쓰는 건 질적인 측면이죠. 많은 분들이 이거는 상위 노출에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키워드 부분은 제가 관련 영상을 올려놓은 게 있으니 우측 상단에 참고 영상을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글을 어떻게 쓰는지가 상위 노출에 영향을 미치느냐라는 질문에 자신 있게 저는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글 쓰는 스타일은 블로그 저품질이나 미노출에도 영향을 미치죠. 실제로 이제 막 만든 블로그라도 하더라도 글 쓰는 스타일에 따라 금방 얼마 안 가 저품질이 되어버리기도 하고 생각보다 빨리 지수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네이버는 광고성 블로그를 무척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네이버라는 플랫폼 안에서 좋은 컨텐츠를 소비할 수 있게 판을 깔아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들어와서 검색했더니 결과가 광고성 글만 가득하면 모두 다 떠나버릴 테니까요. 실제로 지금도 아마 네이버 검색 결과라고 하면 온통 광고라고 인식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네이버 입장에서는 네이버 안에 좋은 내용, 양질의 블로거들이 끊임없이 좋은 컨텐츠를 쓰도록 유도하는 게 좋습니다. 네이버 알고리즘도 이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구체적인 정보들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냥 경험에 의해서? 아니면 블로그를 운영하는 광고 대행사들끼리 정보를 통해서? 아닙니다. 네이버가 친절하게 공식적으로 오피셜을 통해 자세히 설명해 두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블로그 글쓰기 꿀팁을 네이버 공식 문서를 보면서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블로그 포스팅 글쓰기 꿀팁 12가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추가로 12개를 더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다음 편까지 해서 총 36개를 제가 정리해서 드린다고 했죠. 한간에 떠도는 소문들, 그리고 모호했던 내용들, 궁금했던 것들, 오늘 네이버 공식 문서를 보면서 싹 한번 정리해 보시죠.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 채널의 컨텐츠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한번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난 영상에서 12개까지 말씀드렸으니 오늘은 13번부터 시작합니다. 13. 유사문서.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을 보시면 네이버에서 실제 유사문서 판독 시스템이라는 것을 작동시킨다는 걸 알 수 있죠. 원본 글과 복사 글로 구분해서 보여주는 시스템이고, 유사문서를 발행한 그 블로그와 포스팅에 페널티를 줍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어디선가에 문장을 그대로 긁어오는 행위는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안내가 2018년도에 되어 있었으니까 지금은 더 고도화되었겠죠. 이 표절률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카피킬러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체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14. 유사 이미지.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이미지, 유해 이미지는 너무 당연하게 피해야겠죠. 이미지가 너무 작거나 비율이 길거나 납작해도 썸네일에 노출이 안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썸네일은 1:1 비율의 사진을 많이 쓰는 편인데 이게 제일 마음 편하고 깔끔합니다. 또한 동일한 이미지를 여러 포스팅에 쓰는 것은 블로그 자체의 유사도를 올릴 수 있으니 안 좋은 영향을 줍니다. 다만 적절히 사용하는 것은 괜찮긴 합니다. 또한 상위 노출을 위해 억지로 이미지 개수를 많이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저희는 최소한 5개 정도는 넣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화질이 낮은 이미지보다는 파일 크기가 크고 화질 좋은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밝히고 있죠. 그렇게 넣으면 좋은 지수를 먹고 노출에도 유리합니다. 이미지 중에 홍보성 문구로 제작한 이미지나 전화번호가 들어가 있는 사진, 이미지는 좋지 않습니다. 본문과 관련 없는 이미지도 안 좋다라는 것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꼭 반복해서 넣어야 하는 이미지는 히든 이미지를 넣는 방식으로 넣으면 되긴 합니다. 이 방식은 히든 이미지라고 검색을 조금만 해보시면 나오니 저는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 이미지 검색 노출을 위한 팁. 네이버 검색에 대해 약간 설명을 드리자면 네이버 상에서 검색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사실 있는데 저희가 주로 쓰는 거는 사실 가장 메인인 통합 검색입니다. 우리가 네이버를 켜서 바로 검색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통합된 화면을 보여주는 것이고 여기에 1페이지에 노출되는 것이 바로 상위 노출이라고 합니다. 반면 이미지 탭을 여기서 클릭을 해서 검색하는 것을 이미지 검색이라고 하죠. 여기서 이미지 자체가 사람들 눈에 확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들에게 클릭 받기가 좋겠죠.
여기서 검색 노출을 잘 되게 하면 더더욱 좋을 것이고요. 여기서 검색 노출을 잘 되게 하는 3가지 팁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이미지가 있는 주변에 연관성 있는 정보를 배치하는 것입니다. 즉, 꽃 사진이 있으면 꽃과 관련된 내용을 주변에 쓰라는 겁니다. 두 번째, 사진 아래에 있는 설명을 캡션이라고 하는데 이 캡션 영역에 검색 노출되고 싶은 키워드를 써 넣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진을 저장할 때 파일명도 해당 키워드를 쓰면 좋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미지 넣을 때 이런 것들 모두 다 신경 쓰면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는데요. 최대한 이 내용을 알고 반영을 하되 너무 비효율적이라면 선택적으로 활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16. 링크. 기승전 링크로 모든 블로그 포스팅에 링크를 삽입하는 경우 방문자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고 스팸 문서로 분류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쿠팡 파트너스 링크를 네이버에 쓰면 저품질에 쉽게 빠지는 것이 예로 들 수 있겠죠. 또한 다른 문서에 있는 링크를 복사해서 블로그에 그대로 붙여넣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URL이나 스크립트가 링크에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도하지 않았지만 스팸 문서가 될 수 있으니 링크를 복사했다면 먼저 메모장을 한번 거친 다음 그 다음에 다시 복사해서 쓰는 것이 제일 깔끔하고 좋습니다. 지금까지 게시글의 미노출 그리고 블로그의 저품질과 직결될 수 있는 유사 문서나 유사 이미지, 링크 이 3가지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상위 노출과 직결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블로그를 운영하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봐야겠죠. 지수가 낮아도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방식으로 글을 쓴다면 나보다 높은 지수의 블로거가 쓴 글보다 위에 노출이 가능합니다. 17번부터 20번까지 딱 4가지를 기억해 주세요. 17. 자기만의 기준으로 해석하고 분석한 글. 온라인에서 어떤 정보를 검색해보면 그저 그런 비슷한 글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차별화된 진짜 분석이 들어간 글은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결국 한마디로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사용자 중심으로 글을 쓰라는 의미입니다. 네이버가 이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화장품 리뷰를 한다고 했을 때 나만의 분석 기준을 삼아서 글을 써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분석할 때 첫 번째 기준은 화장품의 외관, 두 번째는 언박싱 정보, 세 번째는 제품을 사용하는 모습, 사용하는 팁, 3가지 이렇게 남들이 하지 않는 분석 기준을 내가 사용해서 글을 쓴다면 상대적으로 양질의 글이라고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 그 기준을 구분할 때 사용하면 좋을 게 있습니다. 바로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인용구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아마 이미 상위 노출을 잘하고 있는 블로거분들은 대부분 이런 형태로 글을 쓰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제 경험상에도 실제로 지수 높은 블로그를 잡을 수 있는 스킬입니다. 준체 5나 6 정도의 블로그로 최저가 블로그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18. 전문성이 있는 블로그 그리고 전문성이 인정되는 글. 블로그 자체의 신뢰도가 높아지면 더 위로 네이버가 올려줍니다. 특정 분야나 카테고리에서 전문성이 있는 글을 꾸준히 써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블로그의 전문성을 C랭크라고도 이해하면 좋은데요. 특정 카테고리 주제에 꾸준히 관심을 갖고 양질의 글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글 자체가 긴 호흡으로 전문성 있는 글이라면 그것만으로도 좋은 영향을 받습니다. 사실 오래가는 콘텐츠는 그만큼의 깊이가 있죠. 사람들도 글을 읽다 보면 이걸 쉽게 알아보죠. 실제로 제가 운영하는 벡터 마케팅은 전문성과 C랭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글을 긴 호흡으로 차곡차곡 퀄리티 있게 쌓아갑니다. 글의 퀄리티와 깊이를 다른 마케팅 업체들과 차별화된 포인트로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19. 내가 직접 체험하고 맛본 것을 상세하게 소개한 글. 여기서 포인트는 내가 직접 체험했다, 내가 직접 맛봤다 라는 부분이죠.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 쓰인 글을 사람들이 광고성으로 인식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 글은 유용한 정보를 주지 못할 확률이 높겠죠. 여기서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팁은 검색하는 사람의 질문의 의도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질의 의도라고도 표현하는데요. 글의 연관도랑도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그 검색한 사람의 그 의도를 파악해서 글을 쓰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명 짓기라고 검색한 사람들은 실제로 회사명을 지으려는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찾고자 하는 정보들을 위에다가 네이버가 배치를 해준다는 겁니다. 또 다른 예로 세무기장료라는 키워드는 세무기장 비용이 실제로 얼마인지가 나타나 있는 글을 우선적으로 위에 노출시켜준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내용에 그 질의 의도에 대한 답이 들어가 있는 글을 써야 된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20. 본인의 상품 정보를 정직하게 사용자 중심으로 홍보한 글. 사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아마 사업을 실제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렇게 설령 광고주가 직접 작성한 광고성 포스팅이더라도 사용자 중심으로 정직하게 쓴 글은 우선적으로 노출될 수 있다라고 네이버는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홍보를 위해 쓰실 텐데 이 내용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광고주가 쓰더라도 관점 자체를 사용자 관점에서 쓰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방금 말씀드린 17번부터 20번까지 4가지는 실제로 글을 쓰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이걸 모르고 쓰면 아무리 열심히 긴 글을 써도 노출은커녕 저품질이나 저기 안드로메다 있는 글이 될 수 있습니다. 좀 추상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지금부터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21. 글의 논리 구조와 서론은 이렇게. 글을 쓸 때는 그래서 전체적인 논리 구조를 먼저 생각하고 쓰는 것이 좋습니다. 글을 쓸 때 개요를 짠다는 말 들어본 적 있죠? 지난 1편에서 말씀드린 것과 어느 정도 통하는 내용인데요. 문단을 총 5개로 구분하고 각 문단을 400자 정도로 생각하고 쓰면 좋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서론에는 주제나 키워드를 한 번씩 언급해 주자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22. 본론은 3개의 문단으로 생각하자. 본론은 기본적으로 총 3개의 문단으로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정보성 포스팅에 조금 해당되는 내용이기도 하고 3개 말고 4개나 5개로 쪼개도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3개라고 생각하고 쓰는 것이 글을 쓸 때 에너지를 좀 덜 들고 로직에 맞게 쓰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제목에서 정한 내용들을 3개로 쪼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각각을 한 문단으로 쓰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글자 수는 총 서론, 본론 3개, 결론 이렇게 해서 각각 400자씩 해서 총 2000자 정도를 맞추면 좋고요. 단 후기성 글, 즉 맛집 리뷰, 제품 리뷰 이런 것들은 본론을 3개로 쪼갠 것보다 좀 더 잘잘하게 쪼개야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후기성 포스팅들은 사실 글보다는 이미지에 좀 더 힘을 줘야겠죠. 23. 결론은 진짜 마무리를 한다고 생각하자. 결론에서는 서론에서 했던 것처럼 제목을 한 번 더 언급하고 마무리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포스팅 내용을 정리를 깔끔하게 해줘도 좋고 귀찮다면 좀 짧게 써도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글의 마지막을 어떻게 해야 라고 딱 정해진 것은 사실 없기 때문에 여기는 너무 비중을 크게 두지 않아도 괜찮긴 합니다. 실제 최저가 블로그나 인플루언서 분들의 포스팅을 봐도 결론은 좀 빈약하거나 없는 경우가 생각보다 꽤 됩니다. 근데 다만 홍보성 블로그일 때는 마무리 부분에 매장이나 제품 홍보를 깔끔하게 좀 남기면 좋기도 하겠죠. 24. 금치거는 꼭 피하자. 금치거라는 것은 네이버 로직 이름 중에 리브라 로직이라는 게 있었을 때 그 해당 키워드를 쓰면 저품질 블로그가 돼버리는 그런 키워드를 의미합니다. 정확하게 이것이 금치거다라고 네이버 오피셜로 나와 있는 건 없지만 대략적으로 네이버가 싫어하는 키워드는 카테고리별로 존재하긴 합니다. 조금만 써도 쉽게 저품질에 빠져버리는 그런 키워드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금치거 검사라는 툴이 있긴 한데 이거는 정확도나 영향이 크지 않다라는 의견이 좀 더 많긴 합니다. 제 경험상도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요. 다만 글 쓰는 초반에 여기에 나오는 표현을 안 쓰는 훈련을 하는 용도로 쓰는 것은 저는 추천을 하고 싶고요. 로직에 맞는 글쓰기로 익숙해질 때까지는 이거를 써서 좀 내 원고를 가다듬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총 2편에 걸쳐서 총 24개의 팁을 전달해 드렸는데 이거를 모르고 그냥 글을 막 쓴다? 솔직히 잘 하려는 의지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냥 방법을 모르고 열심히만 하는 것은 시간만 버리는 게 될 겁니다. 정확히 알고 꾸준히 성과와 경험을 쌓아가는 게 가장 좋다고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맨 처음에 블로그를 시작할 때는 뭣도 모르고 그냥 막 썼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약 2년 정도가 지난 지금은 블로그로 마케팅하는 걸 직업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닥치는 대로 여기저기 가서 정보도 모으고 유료 강의도 가능하면 거의 대부분 결제해서 듣고 배워왔고 실제 시행착오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블로그로 플레이하는 것 자체의 두려움은 사실 거의 없죠. 저품질이든 미노출이든 그 원인이나 대처, 조언을 대부분은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데이터가 쌓이고 성과가 쌓이고 노하우가 쌓여왔으니까요.
그리고 저희 백도 마케팅과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함께하는 클라이언트 분들은 감사하게도 모두 만족스럽다는 말씀을 항상 해주십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더 많은 것들을 맡겨주시기도 합니다. 솔직히 제 영상을 여기까지 보시는 분들은 정말 마케팅을 잘해보려고 그 누구보다 노력하는 상위 10%의 분들이실 거라 확신합니다. 자기 사업을 하시는 분들, 마케팅이 고민이고 블로그로 홍보하는 것이 너무 고민돼서 여기까지 찾아오신 분들,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분들이 바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실 겁니다. 수많은 고민과 의사결정 속에서 그때그때 순간의 판단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걱정도 아마 되겠지만 꼭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블로그와 온라인 마케팅만큼은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겪은 시행착오와 성과, 경험을 지금 이 유튜브 채널에 꾸준히 쌓아가며 공유드리고 있으니 이 채널을 활용해서 본인에게 도움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뽑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은 제가 항상 고정 댓글 링크에 걸어둘 테니 그 영상도 꼭 확인해 보시고요. 항상 잘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기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